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헤어지면 끝이라는 남자와 환승이별을 했지만 재회에 성공하신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가 이 같은 남자분하고 벌써 두 번째 재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생기고 나서 전화도 차단, 에센스 차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재회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헤란슨의 남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분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상황이 비슷한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내 살에도 재회가 될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많이들 힘들어 하실 때가 환승이별 당했을 때, 혹은 환승이별은 아니더라도 상대한테 이미 새 사람이 생긴 경우, 뭐 썸녀라도 생긴 경우, 썸남이라도 생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될까, 이거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하나는 차단당했을 때, 혹은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십이나 안일십 당했을 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진짜 재회할 수 있을까, 이거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이 처음 이별이 아닐 때도 많이 걱정하시고, 이번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별인데 재회가 정말 될까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례 하나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것 같아서 이 내담자분도 후기를 공유해 주신 거고, 저 또한 영상으로 널리 알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분 썰이 좀 길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헤란쌤 덕분에 두 번이나 재회 성공한 후기. 헤란쌤 덕분에 두 번이나 재회 성공했어요. 저는 작년 말쯤에 한 번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한 거였지만 바로 후회하고 헤란쌤이랑 급상담하고선 마음다잡기 상담 한 번 만에 재회를 했었어요. 너를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너톡을 보냈음에도 상대는 그걸 읽고 제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구나 라고 느꼈대요. 무튼 그러고선 연애 유지를 위한 상담을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채로 5개월 정도가 흐르고 다시 한 번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였고 단호했습니다. 매달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 한 달만 나도 시간을 가져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이때 바로 다시 연자 상담을 받을 걸. 저는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상담 없이 너인 듯 너 아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오긴 했지만 그냥 예의상 보낸 듯한 내용이었어요. 결국 다시 연자를 찾았습니다. 제가 보낸 불완전한 너톡으로 인해 상대는 지금 제가 부담스러울 거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가능성도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헤란쌤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쌤이 주신 숙제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숙제에 적은 내용이 정말 너무 없어서 쌤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헤어지고 2달 반 정도 흘렀을 때는 멘탈이 좀 나가 있었어요.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할지 감이 안 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지치더라고요. 상대는 제가 연락하면 다 받아주기는 했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씹지. 그럼 나도 정리가 쉬울 텐데 하는 마음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답장조차 없는 분들은 과분하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 답장 보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게 힘든 것 같아요. 이때 쌤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치는 거 이해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었고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 그만해도 된다고. 그치만 이 시간을 재회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처음엔 이 말이 좀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다 포기하고 관둘 용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그만두고 더 나아갔습니다. 운동도 취미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신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거였지만 결국엔 다 제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느덧 4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저는 축복의 저주까지 연습했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너톡에 상대가 마음이 흔들려 2번째 재회를 성공하게 되었어요. 물어보니까 그동안 계속 저를 잊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랑은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만난 거였는데 만나면서 이게 아니구나를 느꼈고 결정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너톡에 완전히 흔들려서 저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너는 진짜 마법의 언어가 맞고요. 입만 열면 너가 나오면 좋겠지만 전 그건 안 되고 저 메시지 하나 보내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쓰고 고치고를 반복했습니다. 제 상대 진짜 단호한 사람도 맞고요. 자기는 헤어지면 진짜 끝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실제로 늘 그랬다는 그 사람을 결국 다시 만납니다. 다른 사람 생겼어도 전화, SNS 차단됐어도 재회 가능한 거 맞고요. 제가 2번이나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연자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네요. 저 연자 톡방에서 사람들 대화 많이 보고 가끔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도움 많이 되었어요. 뭔가 부끄러워서 인사도 없이 톡방 나왔네요. 희원쌤을 비롯하여 상원님 등등 모두들 감사했어요. 저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또 힘든 순간이 오면 깜지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게요. 그리고 혜란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쌤 덕분이에요. 쌤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돌발도 참아줬어요. 재회한 지 이제 한 2주 좀 넘었는데 후기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지금 이것도 여러 번 지웠다 썼다 했어요. 중간중간에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혜란쌤이 제 얘기를 제 편이 되어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셔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제 재회만큼이나 어렵다는 연애 유지를 위해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서없는 후기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플러스 저는 플랜은 아니었고 다잡기 상담은 8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누구시지? 단톡방에 계셨다고 하는데 지금 요 카페 닉네임만 보고선 나 누군지 진짜 모르겠고 그래도 몇 번 질문도 하셨다고 하고 상원님도 기억하는 거 보면은 저도 닉네임 딱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우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후기에 상원님도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상원님한테도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단톡방에 안 계신 분들, 상원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상원님은 그냥 내담자입니다. 그냥 내담자시고 그리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분홍왕관 쓰신 내담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좀 되게 친절한 회피형 분이세요. 여자분이시고 요까지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원님도 이거 보고 기분 좋을 것 같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혜란쌤은 플랜 선생님인데 다잡기를 받으셨네요. 좋았겠다. 되게 상담 잘 받으신 것 같고 되게 뿌듯하네요. 지금 이분 상담 기록을 살펴보면 보통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재회하신 분은 상담 얼마나 받았냐 이거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알려드리면 이분은 단회 상담 1회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후속 상담 마음다잡기 상담이 2회기, 5회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거를 5회기짜리를 2번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재회를 성공했던 시기는 단회 상담 1번 하고 다잡기 상담 1회기 하고 나서 첫 재회를 성공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헤어지고 오셨을 때는 다잡기 상담이 4회기가 남았으니까 그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듣기 상담 5회기 또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사용하시고 제외 또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혜란쌤이 회피 플라이트 남자분으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담자분은 아무래도 성향이 좀 많이 다르시다 보니까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러는지 좀 이걸 이해를 좀 많이 못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로 많이 속상하고 서운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 서운함을 되게 많이 표출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내담자분도 여기 적어주셨지만 첫 번째 이별을 내담자분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별하고 일주일 만에, 즉 골든타이밍 근처에 너톡을 보냈고, 물론 여기 혜란쌤도 불완전한 너톡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쓰셨고, 근데 어쨌든 상대분도 그래도 아직 마음이 많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연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 며칠 뒤에 전화가 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 만나서 재회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 만나러 가기 딱 직전에 혜란쌤하고도 시뮬레이션 제대로 진행하셨고, 그래서 만나러 갔을 때 정말 그쵸, 좀 잘 써먹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팁을 많이 얻어 가셨을 걸로 봐요. 이후에 5개월 동안 정말 잘 만났다고 합니다. 정말 서로 노력하는 게 느껴지는 연애였고, 하지만 이제 뭔가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내담자분이 또 심하게 서운함을 표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분이 바로 이별을 고한 케이스인데, 이게 저희 그 연애 자격 콘텐츠 많이 보신 분들, 유튜브든 칼럼이든, 그리고 이제 상담 좀 받아보신 분들은 이 서운함이 뭐가 문제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으로 연애 자격 콘텐츠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서운한 게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좀 연자TV 콘텐츠들을 많이 좀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이게 한 번 말해서는 좀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영상을 여러 개 보거나 칼럼을 여러 개 보시다 보면은 아, 내가 그랬구나, 아, 이게 정말 문제구나, 이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서운함이라는 거는 감정이라는 거고 좋은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감정이 아닌 나쁜 감정은 정말 그 서로 전염되는 게 너무나 빨라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서운함을 말하면서 이 나쁜 감정을 전염시켜버리면 상대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불화와 권태기와 이별이 대화가 안 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이 나쁜 감정이 상대는 전염이 안 되게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단 내 기분이 나쁘니까 표출을 먼저 하고 보시는데 그게 관계엔 굉장히 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상대분이 다시 이별을 고한 케이스더라고요. 상대분이 이미 많이 지친 상황에서 환승 이별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오시게 된 거죠, 내담자분도. 그리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연애 자격 오면 너톡 보통 보내지 않냐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혜란쌤이 이번에는 너톡을 보내지 말자고 제안을 했었대요. 두 번째 헤어지고 오셨을 때는. 그래서 너톡보다는 이번에는 상대분의 소극점을 공략을 해서 만남 용건 제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후에 그 만남 용건이 잘 통해서 잘 만나고 오셨고, 상대분이 그 다음 밥까지 사기로 했었다고. 그래서 밥도 먹었고, 어쨌든 좀 진짜 이게 한 번 이별을 하고 나서 계속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내담자분 얘기하신 것처럼 좀 그쵸, 제외하고 연애 유지 쪽으로 좀 더 보강해서 들었으면은 이렇게 안 헤어졌을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다시 헤어지고 오면 이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다 고생이야, 이게 너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재회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또 못 보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헤어지면서 힘들어하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알려드려요. 그래서 재회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점검을 해보는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담자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솔루션 뭐 받으셨나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신 게 이러합니다. 일단 너, 애착 유형, 서운함, 그리고 회피형과 연애 잘하는 법, 거절 대응, 가치 어필, 노력과 장점, 스토리텔링, 매력 어필, 이미지 메이킹, 축복의 저주, 커플 회의. 요만큼을 들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들으셨으니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연애는, 그쵸? 지금 하고 계신 이 연애는 정말 잘 풀려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분이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상담을 그렇게 하셨더라고. 이제 재회 성공했다고 이제 후기를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고 나서, 근데 이제 또 대판 싸우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제 알려주신 게 보상적 연애, 거래적 연애, 커플 회의를 알려주셨더라고요. 마지막 상담에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서로 이렇게나 이해도가 안 좋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서운함이 생기고, 이게 다 결과적으로 내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쵸,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회도 재회지만 안정기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와중에도 난 자꾸 서운할 것 같고, 그 와중에도 난 자꾸 감정적이 될 것 같다고 하시면, 그러면 사실은 상담을 받으시거나 혹은 저희 영상 가지고 깜지 쓰시거나, 이거 되게 효과적인 거 후기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재회를 하고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지속 가능한 연애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건설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좀 길었죠? 요즘 후기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얘기하고 싶으신 게 많은 것 같고, 다른 분들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후기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요, 내담자분. 그리고 지금 이분처럼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혹은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재회 가능성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저는 왜 헤어졌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뒤에 보면 안내 부분 나가니까 보시고 이제 뭐 진단지 제출하실 때 이제 상황 적어주시게 되시거든요.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카톡 연락 주시면은 그럼 저희가 좀 찬찬히 봐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테일 하나로 상황이 달라지고 써야 되는 솔루션이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짐없이 적어주시길 바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릴게요.